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윤출. 장준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가끔은 나의 자녀이지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아이에게 화가 날 때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존 레논과 함께 노래하는 이매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감정 컨트롤인데요. 어떠세요? 자녀를 키우시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손녀가 하나 있답니다. 손녀는 만으로 6살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요. 아이 행동이 화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한 번 화를 낸 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에게 화냈을 때 그 경험이 많은 걸 생각하게 했답니다. 화가 왜 날까? 화가 난 상황은 뭘까? 화를 조절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긍정훈육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우선 긍정훈육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무서운 느낌? 그러시죠? 그 훈육이란 단어가 아마 그런 어감을 좀 줄 것 같은데 여기서 훈육이란 말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긍정이란 단어는 아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져도 괜찮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고 받아들이며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태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긍정훈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훈육에서는 부모가 화가 난 상황은 아이가 힘의 오용을 보일 대로 간주해 봅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은 보통 자신의 내재된 목표를 어긋난 행동으로 보일 때이지요. 긍정훈육에서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가끔 아이가 자기 방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책상을 두드리거나 뭐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보통은 야, 너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해? 이렇게 접근하기 쉽죠. 그런데 혹시 아이는 심심하거나 아이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그런데 관심 끌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힘의 오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아이는 대드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화가 솟아나게 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한 번 야단치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은 상처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아이가 힘으로 강하게 눌리게 되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은 빙산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빙산 윗부분은 아이의 행동이고요. 빙산 아랫부분은 소속감과 자존감을 찾는 아이의 내면 세계가 있죠. 여기서 자존감은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느낌이고요. 소속감은 나는 가정에서 잘 연결되어 있어 라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아이의 첫 번째 목표, 관심 끌기가 잘 채워졌다면 아이는 힘의 오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화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긍정훈육에서는 문제 행동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긋난 목표 행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단어는 부모의 화를 부르는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이 아이의 행동 목표는 뭘까? 라는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기보다 아이의 목표에 어떻게 응답할까라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사실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입니다. 화라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긍정이지요. 그러나 화를 거친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긋난 목표를 찾는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순간 화에서 분리되고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너무 솟구치시나요? 그러면 그 물리적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 그 상황에 벗어나서 심호흡을 하시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못 견디겠으면 밖에 나가서 빠르게 걸으세요. 이런 행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 상황에서 부모님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분노를 맞이하는 우리 부모님의 태도였으면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화를 엄한 방식의 양육 태도로 보고 화를 내는 경우 아이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 교감 선생님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기억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냥 화가 이제 나서 사춘기 때 화가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화로 풀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저희도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화를 낸 거죠. 화를 내서 이제 막 야단치고 네. 그다음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야단을 쳤는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네. 나는 지금 어리니까 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음. 그런데 어른들은 무슨 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 아. 그런데 어른들도 똑같이 나처럼 화를 내면서 나를 나의 문제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어른이냐?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어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냐? 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른인데 네. 어른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음. 결국은 그 사춘기인 그 아들만큼 그 나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구나라고 네.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아, 앞으로 우리는 정말 어른답게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저희 부부가 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어쩌면 그 화내는 상황이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양육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개선되는 쪽이 됐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화를 경험하게 되면 얼어붙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반발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른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화가 일어날 때 멈추고 알아차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림과 선택을 연습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도 사실은 다 처음 걷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말해주는 무엇인가 좀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하는 마음 또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학생들한테 이무진의 신호등이란 노래 같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저는 18년, 한 19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현재는 그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겸임 교수로 예비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현장 선생님들께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내일 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더 나은 내일 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미래 교육의 핵심에 바로 현재 교육에 대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즉 현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디지털화된 사회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력을 키우고 또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디지털 시민의식,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 교육연구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나눔, 교육 봉사활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 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은 누구나 갖춰야 할 당연한 기초 기본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소외된 누군가가 있고 이런 디지털 격차가 너무나 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은 내일교육연구소에서는 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보육원 시설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교육 제안은요, 뭐 제안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사실 결과와 과정이 모두 아름다워야 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지금의 교육은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름답기를 바래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면 모두가 1등을 위한 교육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을 위한 교육은 1등 그 한 명에게만 아름답고 행복한 교육이에요. 나머지 99명은 좌절하고 실패자가 되는 그런 불행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한 명밖에 되지 못하는 그 1등을 위해서 그 과정도 역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그 한 명의 1등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육의 결과가 1등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꿈을 실현해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옆에서 지켜봐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거든요. 모두가 1등을 꿈꾼다면 비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난을 하거나 왜 1등을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과정밖에는 없겠죠. 근데 그 학생이 그냥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그 옆에서 그 학생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딸,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마음이 엄마입니다. 제 하루는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아이들 깨워서 아침 먹여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기를 바라니까 저도 집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위한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좋은 책 필사도 하고 카페처럼 좋은 음악 집에 틀어놓고 커피도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어머님들과 같이 걷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저도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열심히 걸어온 것 같습니다. 엄마도 아이들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변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학부모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엄마가 학교에 봉사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할 소재도 많아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들도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아이와도 가까워지고 내 아이가 생활하는 학교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께 조금 앞서서 걷고 있는 선배맘으로서 이야기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와 많이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를 가장 믿고 또 너를 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공부와 입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아이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눈 맞추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서로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2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ph9527@naver.com ph9527@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아는 것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 준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가 함께하는 모든 가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출, 장준걸, 기술의 장수연, 백진영, 연출 장명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